어머님, 보호자 너무 믿지 마세요. 병원 엘리베이터 안 단둘이 남은 간호사가 제 손바닥에 몰래 쪽지 한 장을 쑤셔 넣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제 심장은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제 며느리 수진이는 어머니 여기 서명만 하세요. 병원비 처리할 때 꼭 필요하대요라며 천사처럼 방긋방긋 웃고 있었거든요. 지난 2주 동안 제 대소변 다 받아내며 병동에서 살아있는 효녀라고 칭송받던 내 며느리. 하지만 간호사가 목숨 걸고 건넨 그 쪽지 한 장이 아니었으면요. 저는 지금쯤 전 재산 다 날리고 길바닥에 나앉아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들고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같이 흐물흐물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때 우리 눈을 가리는 건 저 멀리 있는 적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곁에서 제일 환하게 웃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 70평생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일궈온 전 재산이 며느리 손으로 홀랑 넘어갈 뻔했죠. 사실 저는 며느리 수진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참 가여웠습니다. 없는 살림에 우리 아들 하나 보고 시집와서 변변한 예물 하나 못 해준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수진이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오던 날 낡은 가방 하나 들고 서 있던 그 야윈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저는 그때 결심했지요. 내가 이 아이만큼은 친딸보다 더 귀하게 여기겠다고요. 그때부터 저는 시장에서 장사하며 번 돈으로 수진이 옷부터 해입히고 맛있는 거 있으면 아들놈 몰래 수진이 입에 먼저 넣어줬습니다. 수진이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장례비며 뭐며 다 챙겨주면서 그랬어요. 수진아, 이제 내가 내 엄마니까 너무 울지 마라. 내가 내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게. 그때 수진이가 제 손을 잡고 엉엉 울면서 어머니,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라고 하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그렇게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 아들놈은 무뚝뚝해서 살갑지도 않은데 수진이는 제 생일마다 편지도 써주고 무릎 아프다고 하면 밤새도록 주물러주던 아이였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수진이를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번 돈으로 상가 건물 하나 올렸을 때도 저는 나중에 다 수진이와 손주들 몫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됐을 때 수진이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간병인 부를 생각 마세요. 제가 직접 어머니 모실 거예요.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 수술실 들어가는 순간에도 수진이 얼굴만 보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수술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병실 천장이 노랗게 보이더라고요. 고관절 수술이라는 게 참 비참합디다.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고 꼼짝없이 누워서 남의 손에 대소변을 맡겨야 하니까요. 70평생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았는데 며느리한테 기저귀를 맡기려니 어찌나 미안하고 민망하던지. 제가 고개를 못 들고 있으면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미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딸이잖아요. 어머니가 저 예전에 아플 때 죽 쏘어주시던 거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예쁜 발도 닦아드리고 머리도 시원하게 감겨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병동 사람들한테도 어찌나 자랑을 했는지 모릅니다. 옆 침대 박씨 할머니는 아들이 셋이나 되는데도 간병인만 달렁 앉혀놓고 얼굴도 안 비치는데 우리 수진이는 제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입맛 없다고 하면 집에서 나물을 직접 무쳐와서 제 입에 넣어줬거든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노후는 이 아이에게 다 맡겨도 되겠구나.
내가 죽으면 내 전 재산은 다 얘 거다. 사건은 수술 후 열흘째 되던 날 밤에 시작됐습니다. 그날따라 병원 밥이 안 맞았는지 속이 안 좋아서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자고 뒤척였거든요. 수진이는 제가 깊이 잠든 줄 알았는지 조용히 핸드폰을 들고 복도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려고 수진이를 부르려다가 복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아이의 목소리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요즘 은행이 좀 깐깐하긴 한데 겨우 필요한 서류들은 다 만들어놨어. 병원 입원 확인서까지 챙겨갔더니 직원이 더 이상 안 묻더라고. 이 할망구, 이번 수술하고 나서 기력이 확 떨어졌어. 내가 조금만 더 효녀 노릇하면 통장 비밀번호도 자연스럽게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응, 사채업자들한테 일주일만 더 기다리라고 해. 오빠 빚 그거, 이 노인네 예금만 좀 옮겨도 싹 다 해결돼. 아우, 말도 마. 나 진짜 죽겠어. 매일 기저귀 가는 거? 그거 정말 역겨워. 냄새는 또 얼마나 고약한지. 닦아줄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데 억지로 웃느라 얼굴에 경련 일어날 지경이라니까. 어서 돈 챙겨서 이 병원 뜨고 싶어? 그 목소리. 제가 들어온 다정한 수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비릿하고 마치 남보다 못한 원수를 대하는 듯한 그 혐오 섞인 말투.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다 못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저귀 가는 게 역겨워? 구역질이나? 저는 그 자리에 누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여기서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자는 척을 했지요. 잠시 후 수진이가 병실로 들어오더니 제 머리맡에 앉더군요. 그러더니 제 이마를 짚으면서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이는 거예요. 어머니, 열은 없으시네. 우리 어머니, 어서 나와서 집에 가셔야죠. 제가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그 손길이 제 이마에 닿는 순간 소름이 전신에 쫙 돋았습니다. 뱀의 비늘이 제 살에 닿는 것 같은 그 끔찍한 기분.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평소보다 훨씬 더 밝은 얼굴로 저를 대했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더군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요즘 병원비 혜택 받는 서류들이 많대요. 이거 제가 미리미리 정리해둬야 어머니 태어나실 때 보험금도 바로 나오고 연금도 안 끊겨요. 어머니 안경 없으시면 잘 안 보이시죠? 요즘 은행 업무 보기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세요? 어머니 입원해 계실 때 제가 서류 싹 챙겨서 한꺼번에 처리해 드려야 나중에 어머니가 편하세요. 여기 빈칸에 성함 쓰시고 도장 좀 찍어주세요. 저 못 믿으시는 거 아니죠? 그 믿음이라는 말이 제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어제 그 통화 내용을 듣지 않았더라면 저는 또 고맙다, 수진아 하면서 덥석 서명을 해줬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 똑똑히 보았습니다. 서류를 내미는 수진이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요. 저는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서류길래 이렇게 많니? 나중에 내가 태어나고 집에 가서 천천히 하면 안 될까? 지금은 눈이 너무 침침하구나. 그러자 수진이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지더라고요. 목소리 톤도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고생 안 시키려고 이렇게 발로 뛰는데 왜 자꾸 미루세요? 나중에 본인이 직접 은행 가시려면 휠체어 타고 그 먼 길을 어떻게 가시려고요? 지금 안 해놓으면 나중에 병원비 청구도 못하고 다 어머니 손해예요. 어서 여기 이름 적으세요. 그 압박에 저는 일단 이름을 써줬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지요. 이 아이가 정말로 내 돈을 노리고 이런 연극을 하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운명의 시간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재활 치료를 위해 이송 보조원이 휠체어를 끌고 왔고 수진이는 마침 은행 서류 떼러 잠시 나갔다 오겠다며 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저를 담당하던 김 간호사님이 제 옆으로 바짝 다가오더군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때 간호사님이 제 손바닥에 아주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꽉 쥐어 주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지금 주머니에 숨기시고 꼭 혼자 있을 때 보세요. 절대 며느님한테 보여주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오늘 며느님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내용이 너무 무서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호사님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대답도 못하고 그 종이를 환자복 주머니 속으로 쑤셔 넣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는 일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물리치료사가 제 다리를 꺾고 늘려도 아무런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머니 속의 그 종이만이 제 신경을 바짝 세우게 했지요. 치료가 끝나자마자 저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고는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까 복도 정수기 뒤에서 며느님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위임했다면서 은행에 가짜 서류를 챙겨갔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세상 무서운 게 어머니, 신분증 사진으로 인터넷 뱅킹을 며느님 핸드폰에 새로 개설하려고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몰라도 며느님 손가락 하나로 어머니 예금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머님, 지금 당장 아드님께 연락하세요. 며느님이 어머니 예금 건드리려고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절대로 서류에 더 이상 이름 써주지 마세요. 그 며느리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종이를 읽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인터넷 뱅킹? 가짜 위임장? 며느리는 제가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제 노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화장실 안에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하며 당황하더군요. 저는 숨을 몰아쉬며 간호사가 말해준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지요. 아들아, 지금 당장 내 방 서랍에 있는 통장이랑 도장 챙겨서 은행 창구로 가봐라. 내 마누라가 지금 내 이름 팔아서 내 돈 빼가려고 한다. 아들은 처음엔 수진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가 수술하고 나서 너무 예민해지신 거 아니에요? 걔가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라며 부정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울먹이며 신분증 사진까지 찍어갔다는 이야기를 하자 아들도 그제야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아들은 제 통장과 신분증을 들고 직접 주거래 은행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1시간 뒤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아들의 목소리가 분노로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네요. 제가 어머니 통장 들고 명의자 대리인 자격으로 창구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직원이 아주 심각하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낮에 어머니 성함으로 된 위임장을 들고 누군가 와서 인터넷 뱅킹 개설을 시도했는데 서류가 미비해서 거절했다고요. 그러면서 오늘 내로 명의자 본인이 직접 오시지 않으면 계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확인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정말로 큰 사고를 칠 뻔했어요. 제가 일단 모든 계좌 거래 정지시키고 며느리가 접근 못하게 다 막아놨습니다. 저 지금 바로 병원으로 출발합니다. 엄마, 절대 수진이한테 내색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아이가 15년 세월이 다 가짜였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찐빵 봉투를 들고 병실로 들어오더군요. 어머니, 시장 가서 따끈한 찐빵 사왔어요. 어서 드셔보세요. 그 웃는 얼굴을 보는데 정말 뺨이라도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수진아, 찐빵이 참 맛있어 보이네. 그런데 너 오늘 은행은 잘 다녀왔니? 제가 슬쩍 떠보자 수진이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대답하더군요. 네, 어머니. 서류 몇 개 확인하고 왔어요.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뻔뻔한 대답에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병실 문을 쾅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주머니에서 은행 직원이 수진이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해 주의를 줬던 정황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이게 다 뭐야? 엄마 몰래 위임장까지 꾸며서 은행을 가?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엄마 예금을 빼돌리려고 해? 내가 오늘 어머니 데리러 창구에 가니까 직원이 오늘 이상한 위임장 들고 온 사람이 있었다고 명의자 본인이 와서 꼭 확인하라고 경고까지 하더라. 당신 거기서 무슨 짓을 하려던 거야? 수진이는 처음엔 당황하더니 곧바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우리 친정 오빠가 사채를 잘못 써서 집까지 넘어오게 생겨서 딱 한 번만 쓰고 금방 채워놓으려고 했어요. 어머니, 저 15년 동안 어머니 모신 정 생각해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어머니 대소변 다 받아냈잖아요. 저는 그 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정, 내가 내 기저귀 갈면서 역겹다고 침뱉던 게 내가 말하는 정이냐? 내가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내 통장 비울 궁리만 하던 게 내 정이야? 내가 너를 딸처럼 믿었는데 너는 나를 냄새나는 돈주머니로만 봤구나. 제 말에 수진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하더군요. 울음을 뚝 그치고 일어서더니 저를 노려보는데 그 표정이 어찌나 무섭던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요. 나도 할 만큼 했어요. 15년 동안 당신 비위 맞추며 산 게 쉬운 줄 알아요? 예금 그거 어차피 나중에 우리한테 올 거잖아요. 조금 빨리 쓰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이 난리예요? 늙어 빠진 노인네 수발 들면서 내 청춘 다 보냈는데 이 정도 보상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들은 그 파렴치한 말을 듣고 수진이의 팔을 잡아 끌어냈습니다. 당장 나가. 다시는 우리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마. 내가 한 짓들 다 신고해버리기 전에 조용히 사라져. 이혼 서류는 조만간 보낼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수진이는 짐을 챙기면서도 끝까지 제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얼마나 잘 사놔두고 봐요. 나 아니면 누가 어머니 기저귀 갈아줄 줄 알아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비참했지만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퇴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병원 로비를 나서는데 수진이 친정 엄마와 그 사고를 쳤다는 오빠라는 사람이 제 앞길을 막더군요. 수진이가 쫓겨나자마자 친정에 연락해서 도움을 청했던 모양입니다. 수진이 친정 엄마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로비 한복판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사부인, 우리 수진이가 오빠 살리려다 그런 거잖아요. 본성은 착한 애인 거 아시잖아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집으로 들여주세요. 애가 갈 데가 없어요. 사부인도 늙어서 수발들 사람 필요하시잖아요. 우리 수진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사부인, 당신 딸이 내 뒤에서 무슨 소리를 했는지 내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내 돈 탐나서
내 노후까지 망치려던 사람을 내가 어떻게 다시 집으로 들입니까? 자꾸 이러시면 제가 그동안 수진이가 저질렀던 짓들 다 신고할 겁니다. 당신 아들 사채 빚보다 당신 딸 감옥 가는 게 더 급해지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비키세요. 그리고 당신 딸 퇴직금이라 생각하고 그동안 간병해 준 건 셈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우리 근처에 얼씬도 마세요. 제 단호한 태도에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창피한지 슬금슬금 물러났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똑똑히 들어라. 저 아이를 용서하든 말든 그건 내 인생이다만 내 집 문턱은 절대 못 넘는다. 그리고 내 재산은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관리할 거다. 너도 내 돈 탐낼 생각 마라.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다. 저는 아들 차 대신 택시를 타고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제 발로 은행 지점장실에 들어가서 모든 비밀번호를 싹 바꾸고 제 핸드폰 없이는 그 어떤 거래도 안 되게 확실히 해두었지요. 지점장에게도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직접 오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서류도 믿지 마세요. 통장을 가슴에 꼭 품고 은행 문을 나서는데 시원한 바람이 제 뺨을 스치더라고요. 이제 저는 혼자 지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의 빈자리가 크고 외로울 줄 알았는데 웬걸요? 내 것을 내가 쥐고 내 마음대로 쓰고 사니까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복지관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지요. 자식도 며느리도 결국은 남입니다. 내 노후를 지켜주는 건 효심 가득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내 주머니에 든 내 통장이라는 걸 여러분도 절대 잊지 마세요. 누가 아무리 잘해줘도 정신줄 놓지 말고 내 도장과 신분증은 내 몸처럼 아끼셔야 합니다. 그래야 늙어서도 당당하게 대접받고 내 목소리 내며 살 수 있는 법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예방주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들 건강하고 당당하게 사세요.